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들, 이런 유물들 중 시대와 맞지 않는 기능을 가진 유물을 오파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오파츠라고 알려졌던 유물들 중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것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 처음 소개할 유물은 바로 런던 해머입니다. 이름이 런던인 것과는 다르게 영국의 런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유물입니다. 해당 유물은 미국 텍사스주의 런던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런던 해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. 최초 발견 당시 지층 속에서 철제 망치와 목재로 된 자루가 결합된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. 구성 성분은 96%의 철로 되어 있었고 사이즈는 꽤 작은 편이었습니다. 정이나 끌로 떼어낸 상처가 없었기에 억지로 위조된 것은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. 이후 1983년 유명한 수집가 중 한 명인 칼보라는 사람에게 팔려 그의 수집품이 되었고, 그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대홍수 이전에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. 그런데 1985년 존 콜이라는 지질학자가 해당 주장에 대해 반박을 내놨습니다. 망치 자체는 조작이 아니지만 아마 근현대 시대의 망치가 우연한 실수로 지층 속에 들어가 박혔을 것이라는 반박이었습니다. 이 유물이 발견되었던 지층이 화학적으로 용해가 가능한 층이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유물 자체는 조작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주장대로 공룡 시대에 만들어지거나 했던 유물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. 현재도 이 망치는 텍사스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보관 중입니다. 방문객들에게는 이 유물과 비슷한 모양의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. 두 번째 유물은 킴바야 유물입니다. 콜롬비아 북부에서 특이한 모양의 유물들이 출토됩니다. 이 유물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. 마치 비행기와도 같은 모양입니다. 동물학자였던 이반 샌더슨이란 학자는 이 유물들을 보고 나서 이것이 혹시 고대에 사용했던 비행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떠올렸습니다. 그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헬리콥터 개발 엔지니어인 아서 영에게 이 유물들을 보여줬는데요. 아서 영은 이 유물들을 보고 확실히 제트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보증 문서까지 써주기도 했습니다. 샌더슨은 1967년 자신이 쓴 저서인 한 생물학자가 본 UFO라는 책에서도 이 유물과 제트기 형태에 대한 사실을 언급했고, 1969년 아르고시라는 잡지에 고대 남미에는 비행기가 있었다 라는 칼럼을 써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1997년 독일의 알군트 엘붐과 페터 벨팅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유물을 바탕으로 골드 플라이어라는 비행기를 제작하여 시험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현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이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 유물은 비행기나 제트기가 아니라 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인 플레코라는 어류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출토되었던 유물들 중 다른 유물들을 살펴보면 비행기보다는 오히려 어류를 닮은 듯한 모습의 유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.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에 대해 제트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의 유물이며 고대 남미인들의 미적 감각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도 이 유물은 콜롬비아 보고타의 황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유물은 바로 수정해골입니다. 1927년 탐험가였던 미첼 헤지스가 마야 유적을 발굴하던 중 그의 딸인 안나가 수정으로 만들어진 해골을 발견합니다. 그는 딸이 발견한 이 유물을 휴렛 패커드사에 맡겨 감정을 부탁하였고, 이 유물을 공구가 없이 만들려면 약 3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결과를 전해 듣습니다. 어떠한 공구 사용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기에 이 해골은 곧 마야 문명이 초고대 문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는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. 거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전설에 나오는 13개의 수정해골 중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이름이 유명해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유물의 진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1927년 당시 발굴 인원들과 찍은 사진들에 딸의 모습은 한 장도 없었다는 점. 두 번째로 발굴 멤버 중 주요한 인사였던 토마스 건 박사가 출판한 마야의 역사라는 책에서도 딸의 이름이나 수정해골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휴렛 패커드사에서 수정해골에 대해 분석했던 결과도 사실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납니다. 1980년 미국의 프랭크 도랜드는 이 수정해골에 대해 재조사를 한 결과 기계를 사용해 깎아낸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. 노먼 해몬드라는 고고학자 역시도 해골의 머리와 턱 부분에 뚫린 구멍이 금속 드릴을 사용해 열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해골은 상당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나 책의 좋은 소재로 다뤄지게 됩니다. 이 수정해골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모양의 해골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. 신기하고 기괴해 보였던 유물들이지만
사실을 알고 보니 조금은 허무하기도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.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.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